네, 안녕하세요. 마음이 편한 노후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홀로 살아가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 과정에서 겪으셨던 노후의 어려움,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이 소중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실 노후자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배우자와 사별 후에 혼자 남겨진 분들이 처음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게 있을까요? 특히 경제적인 부분하고 또 정서적인 외로움 이런 게 클 것 같은데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김옥수님의 경우는 어떠셨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김옥수님은 올해 69 되셨고요. 남편분하고 사별하신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되셨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남편분이 남기신 유족연금하고 또 김옥수님 본인의 기초연금 이걸 합쳐서 생활을 시작하셨어요. 여기서 유족연금이라는 건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던 남아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고요. 그리고 기초연금은 잘 아시겠지만 만 65세 이상이시고 또 소득 인정액이 정부 기준 이하이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연금이죠. 그래서 김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한 50만 원 정도, 그리고 기초연금이 약 33만 원. 그래서 한 달 수입이 8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. 처음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.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요.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도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 드시는 약값도 만만치 않고요.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어떤 사회생활, 예를 들면 친구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식사 한 끼 하는 그런 비용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빠듯하다는 걸 느끼신 거죠. 특히 그 전기세를 내고 나서 통장에 한 7만 원 정도? 그 정도만 딱 남아있는 걸 보셨을 때 미래가 너무 막막하고 그런 불안감이 아주 크게 다가왔다고 하십니다. 그리고 이게 돈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. 정서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크셨어요. 혼자서 이렇게 밥을 차려 드실 때마다 느껴지는 거 허전함, 또 문득문득 떠오르는 남편의 빈자리, 그 외로움이 아주 깊으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또 자녀들한테는 혹시라도 짐이 될까 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차마 못하시고 그냥 늘 전화하면 엄마는 아직 괜찮아? 걱정 마. 이게 그냥 버릇처럼 되었다고 하세요. 마음속으로는 힘든데 겉으로는 계속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. 네. 월 8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셨겠네요. 게다가 그 경제적인 불안감에다가 정서적인 외로움까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옥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좀 변화를 맞이하게 되신 건가요? 네, 그 변화의 시작은 정말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. 그냥 길을 걷다가 동네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 어르신 공공일자리 모집 공고 전단지 이걸 보게 되신 거예요. 이 어르신 공공일자리라는 거는요. 정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께 사회 참여 기회도 드리고 또 소득도 조금 보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한 일자리 사업이거든요. 주로 이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뭐랄까 좀 가벼운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근데 김옥수님은 이걸 처음 딱 보시고는 선뜻 나서지를 못하셨어요.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.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서 뭐 좀 민망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?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?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, 또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평소에 좀 가깝게 지내시던 친구분, 그 말순 언니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김옥수님 사정을 좀 아시고는 직접 신청서를 가져다 주셨대요. 그러면서 억순아 그냥 한번 해봐라.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?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셨고요. 친구의 그런 격려도 있었고 또 마침 그때 집으로 공과금 고지서가 또 날아온 걸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하게만 살 수는 없겠다. 이런 어떤 현실적인 판단이 서셨던 거죠.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공공일자리에 지원을 하게 되셨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신 일이 바로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을 돕는 교통안전도우미 일이었어요. 친구분의 격려와 또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용기를 내셨군요. 그렇게 시작하신 초등학교 교통안전 도우미 일이 월 한 30만 원 정도 수입을 더 만들어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 경제적인 부분 말고
이 일이 김옥수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요?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물론 월 30만 원이라는 돈이 김옥수님께는 경제적으로 정말 큰 보탬이 되었죠.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정서적인 변화였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요,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이에요. 매일 아침 그 노란 조끼를 입고 횡단보도에 딱 서서 아이들 안전 지키는 일을 하시면서 아, 내가 아직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. 나도 이 사회에 뭔가 필요한 존재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을 아주 크게 회복하셨습니다. 특히 아이들이 막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고 씩씩하게 인사해 주거나 가끔 할머니 감사합니다. 할머니 멋져요. 이렇게 외쳐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주 따뜻함과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.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규칙적인 생활이 생긴 겁니다.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또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생기면서 이전에 느끼던 어떤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같은 게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.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혼자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외로움 문제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셨어요. 함께 일하는 다른 어르신 도우미분들하고 이제 동료가 생긴 거죠. 점심시간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관계가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.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외로웠는데 이제는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, 이게 아주 큰 위안이 되셨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도 정말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첫 월급을 딱 받았을 때 그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. 통장에 찍힌 그 3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돌아가신 남편분 사진 앞에서 여보 나 월급 받았어요. 이걸로 맛있는 거 사서 자식들하고 나눠 먹을게요. 라고 혼잣말을 하시면서 정말 벅찬 감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.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은요, 겉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. 예전에는 잘 웃지도 않으시고 표정이 좀 어두우셨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다시 환하게 웃음을 되찾으셨고 얼굴빛도 아주 밝아졌습니다. 따님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요즘 목소리가 훨씬 밝아졌어요. 또 엄마가 다시 예전 우리 엄마 같아졌어요. 이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기쁘셨다고 하고요. 자신감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좀 수줍어서 잘못하던 거 있잖아요. 사람들하고 눈 맞추는 거. 그런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먼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도 하게 되셨고요. 나중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네에서 열리는 무슨 마을 축제 같은데 자원봉사 스태프로 참여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변하셨습니다. 김옥수님께서는 이 교통안전 도우미 일이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. 그 일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.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 일이 삶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어준 셈이죠. 네.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족연금하고 기초연금이라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위에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일을 해서 얻는 소득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, 또 역할,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 노후 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김옥수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랄까요? 아니면 핵심 메시지, 이런 건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? 네, 김옥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. 첫째는 노후에도 소득 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의미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꼭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.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,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, 이런 인식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, 또 자존감 형상 효과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. 둘째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사회적인 교류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. 은퇴나 사별 후에 혼자 집에만 계속 있게 되면 좀 무기력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기 쉽거든요. 그런데 공공일자리처럼 정해진 시간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또 동료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 과정 자체가 우울감을 해소하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셋째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. 김옥수님 같은 경우도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해 주었고 거기에 공공일자리 소득이 더해지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안정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. 이런 제도들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소중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.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나는 나대로 잘 살아내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. 김옥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정말 작은 변화를 위한 용기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네,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배우자와 사별 후에 겪는 경제적 또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도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공일자리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을 통해서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으신 김옥순님의 이야기였는데요. 정말 작은 용기가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 속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요.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, 그리고 주변의 작은 도움과 또 스스로의 작은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힘과 정보가 될 겁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.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부부 은퇴 생활 월 300만 원, 목돈 2억은 꼭 필요합니다. 라는 주제로 더욱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음이 편한 노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